네. 자, 퍼플렉시티는요, 자료 수집에 특화된 그런 AI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검색을 하고요. 그 검색 자료의 출처도 찾아주고요. 요약까지 한번 해줘요. 우리 하나하나 들어가서 아까 읽고서 걸러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퍼플렉시티는 요약까지 한번 해주니까 그거를 쭉 가져다가 소스에서 하나의 소스로 만들어서 이걸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퍼플렉시티에서 자료를 수집을 해볼 건데, 자, 퍼플렉시티에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땡땡시 2026년 지방선거 주요 현안을 교통, 돌봄, 청년, 경제 항목별로 정리해줘 하고 이렇게 항목별 분류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수치하고 출처 링크를 포함해줘 하고 수치와 출처도 동시에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복사한 다음에 이거를 클로드로 가져가서 소스화 만들 거예요. 네, 요 과정을 할 건데, 자, 퍼플렉시티에 가서 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프롬프트를 패들릿에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두 번째 열에 정보 수집 구조화라고 있죠. 여기에서 샵 1번 퍼플렉시티 프롬프트가 있어요. 자, 요걸 복사할 때는요.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누르시고요. 게시물 열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프롬프트를 제목 빼고 아래쪽에 있는 프롬프트만 복사해서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퍼플렉시티에 들어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됐다 라고 하시면 4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채팅창에. 네, 붙여넣기까지 됐다. 그러면 화살표 눌러주시면 돼요. 네, 제출하기.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것저것 자료를 직접 들어가서 읽어보고 정리하고 분류하고 이런 작업을 퍼플렉시티가 지금 대신해 주는 거예요. 벌써 결과가 나왔어요. 빠르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퍼플렉시티가 돌봄 복지에 관련된 내용들 쭉 정리해 줬고요. 출처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줬어요. 그리고 교통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도 쭉 정리를 해 주고 출처까지 이렇게 줬고요. 청년 주거, 교통 안전, 네, 경제 일자리 이렇게 학별로 쭉 정리를 해 줬어요. 출처까지. 네, 그 환경 도시 이렇게 해서 출처를 다 찾아줬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을 한 표까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네. 자, 요거를요, 좀 이따 복사할 거예요. 복사할 건데, 복사할 때는 전체 복사는 여기, 자, 네모 2개 겹쳐진 거 있죠? 요거 글 맨 밑에, 결과물 맨 밑에 네모 2개 겹쳐진 거 복사를 누르시면 전체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 요걸 복사해서 클로드로 갈 건데, 자, 그럼 클로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요거 하나. 자, 우리가 퍼플렉시티에서 업무를 할 때요. 내가 선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요. 검색을 많이 하면 퍼플렉시티가 그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면 내가 찾았던 그 자료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퍼주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우리가 시크릿하게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남들도 다 아는 정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활동이나 이런 자료들이 다 노출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활성화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왼쪽 밑에 보시면 이름이 있어요. 네, 퍼플렉시티 왼쪽 메뉴 있죠? 왼쪽 메뉴, 왼쪽 밑에 보시면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 페이지가 나와요. 설정 페이지에서 선호 설정 여기 들어갈게요. 네, 선호 설정 들어가시고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AI 데이터 보존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귀하의 검색을 활용해서 AI가 훈련하고 학습을 한 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근데 요거를 활성화해 놓으면 그게 되는데 비활성화로 회색으로 만들어 두면 내가 검색한 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료가 쉽게 AI가 이제 인용해 주거나 그런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작업을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시크릿한 그런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요 작업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퍼플렉시티에서 만든 자료를 클로드에서 구조화 시킬 거예요. 이 자료들을. 자, 클로드의 특징은요.
긴 문서를 잘 처리해줘요. 네. 근데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뭐 긴 문서의 PDF 자료, 뭐 50장, 60장 되는 그런 PDF 자료 딱 넣고 요약해줘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해주는데 누락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클로드는요, 긴 문서를 분석할 때 요약, 누락되는 게 덜 돼요. 그래서 긴 문서를 잘 처리해줘요. 결과물도 만들 때 챗GPT는 굉장히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지만 클로드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할 때는 클로드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클로드에서 활용할 프롬프트를 RCCF 프롬프트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너는 정보 구조화 전문가야. 아래 퍼플렉시티에서 만든 결과물 아래 그 지역 현안 자료야. 이 노트북 LM 슬라이드 생성에 이걸 활용할 예정인데 중복된 거 제거하고 출처 불명확한 수치가 있으면 확인 필요라고 표시하고 슬라이드 한 장 단위로 섹션 구분해서 만들어줘. 마크다운 형식으로 이렇게 결과물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은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서 노트북 LM에 업로드하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럼 먼저 프롬프트를 가져올게요. 자, 패들릿에 들어가셔서요. 패들릿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열 아래쪽에 내려가면 샵 2번에 클로드 자료 구조와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 점 3개 눌러서 게시물 열기 하시고요. 제목 빼고 R부터, 네, R부터 쭉 복사해가지고 쭉 끝까지 다 컨트롤 C 해서 복사한 다음에요. 자, 이걸 클로드로 가져올 거예요. 네, 클로드 로그인 하셔서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자, 화살표 누르시지 마세요. 아직 화살표 누르시면 안 돼요. 붙여넣기까지만 하고 여기 됐다라고 하면 채팅창에 5번 올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클로드 로그인하고 패들릿에 있는 자료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라고 하면 네, 5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 넣고요. 아래쪽에다가는 패들릿 결과 내용을 여기다 붙여넣기 할 거예요. 지역 현안 해서 붙여넣기 할 건데 필요 없는 글자 붙여넣기 이런 거는 지워도 되겠죠. 네, 이렇게 지우시고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 할 건데 줄바꿈 할 때는 Shift 엔터 치면 줄바꿈 되죠. 네, 그렇게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퍼플렉시티에 가볼게요. 퍼플렉시티에 가서 자, 아까 결과물 만들었던 거, 네, 있죠. 여기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서 복사, 네, 복사 버튼 누르시고요. 자, 누르시고 끌어들어 오셔서 아래쪽에다 붙여넣기를 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컨트롤 V를 하면 클로드는 이렇게 돼요. 네, 위쪽에 이미지처럼 글자가 붙잖아요. 자, 요거를 음,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거 X 누르시고요. 지역 현안 밑에다가 한번 클릭하시고 텍스트로 붙여 넣으실 때는 컨트롤 쉬프트 V를 누르셔야 돼요. 네, 컨트롤 쉬프트 V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로 붙여 넣기가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붙여 넣기 했다 그러면 화살표 눌러서 네, 요거를 업무 지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클로드가 이 자료를 지방선거 공약을 정리해주는 자료를 하게 될 거예요. 업무를 하게 될 거예요. 지역 현안 자료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돌봄 복지에 대한 공약, 네, 이렇게 나오고요. 쭉.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쭉 계속 만들어집니다. 내용이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아까 많은 글을 올렸는데도 그걸 분석해서 공약화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사람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읽고 생각하고 분석해서 썼다가 지우고 다시 바꾸고 네,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한참 해야 되죠. 네. 아까 지역 현안 자료를 가지고 공약을 내가 만들겠다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실까요? 네, 몇 시간 안에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을까요? 네, 내용이 많아서, 그쵸? 네, 근데 이거를 단 몇 분 안에, 클로드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공약 7까지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네, 아래쪽에 있던 표도 이렇게 넣어주네요. 아까 퍼플렉시티에 있던 것처럼 얘도 표로 정리를 해주고요. 우선순위까지 이렇게 별표로 표시해주고 마무리를 했어요. 네. 자,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음, 노트북 LM에 붙여 넣어도 돼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다 넣으면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수정도 하고 올려놓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도 결과물 맨 밑에 복사 있어요. 자, 복사 누르시고요.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메모장에다가 요거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파일을 저장을 해볼게요. 네. 선거 공약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네, 요거를 저장, 바탕화면에 찾기 쉽게 저는 저장을 해볼게요. 네. 선거 공약, 저장, 네. 이렇게 해서 저장했습니다. 네, 지금 메모장은 지금 공유가 안 돼가지고 화면에 안 보이셨을 거예요. 자, 텍스트 파일 저장했다 하시는 분 채팅창에 6번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네, 텍스트 파일 저장했다. 네. 혹시 저장 안 되신 분은 제가 요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네. 텍스트 파일 만든 겁니다. 어, 양혜경님 저장하셨어요. 네. 다른 분들은 아직 작업 중이신가요? 네. 작업 중이신 분은 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파일을 다운받았거나 네, 텍스트 파일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6번 채팅창에 올려봐 주시겠어요? 아, 네, 만들어 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파일로 만드셨으면 이거를 소스로 만들 거예요. 네. 자, 근데 클로드도 설정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클로드, 여기서도 우리가 검색한 자료들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이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로드 왼쪽 밑에 보시면은 본인 이름이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클릭하시고, 자, 클릭하시면 메뉴가 뜨죠. 여기서 설정 메뉴로 들어가셔서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 볼게요.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면 맨 아래쪽에 클로드 개선에 도움 주기, 요거를 도움 안 줄 거야. 내가 검색한 거 훈련에 반영 안 할 거야. 하고 회색으로 비활성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자, 클로드에서는요, 우리가, 어, 스킬을 활용을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스킬이라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스킬을 활용하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킬 기능은요, 자, 왼쪽에 설정해서 기능 누르시고요. 기능 누르시고,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스킬이라고 있어요. 스킬. 자, 이 스킬이 예전에는 여기서 바로, 활성, 비활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이 됐대요.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 누르시고요. 자, 오른쪽 위에 보면 활성화, 비활성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파란색 버튼으로 자,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시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스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스킬 기능이 뭐냐면요. 우리가 명령을 내려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클로드는 이 명령에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적화된 스킬을 찾아요. 그 스킬을 적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업무를 할 때 쓸 수 있는 스킬들이 이렇게 클로드 자체 내에서 제공된 스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것만 사용해도 충분히 여러 가지 작업들을 잘 할 수 있는데 내가 특화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스킬이 필요해 라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 스킬을 만들어서 업로드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킬 기능 켜주시고요. 네, 켜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킬 기능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든 자료를 이제 소스 자료를 노트북 LM에다가 입력을 하실 거예요. 자, 노트북 LM에 접속을 해서 공장을 하나 만들 거예요. 새 노트를 만들어서 아까 이제 새 노트 만든 데다가 한번 입력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우린 지금 공약집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지역 현안 구조화 텍스트 파일 아까 퍼플렉시티에서 만든 자료 이것도 업로드하고요. 여론조사 결과 요거는 제가 패들릿에 올려놨어요. 요 자료를 다운 받아가지고 노트북 LM에 들어가서 소스로 등록을 해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튜디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자, 아까 퍼플렉시티에서 만든 지방선거 공약 전략서 초안이 있어요. 요걸 제가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오른쪽에 점 3개 누르시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 하면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자, 그리고 좀 전에 만들었던, 음, 여기까지 우리가 했죠? 네, 그러면 요걸 스킬 기능을 사용해서 공약집 만들기까지 하고 소스를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로드에서 스킬 기능 지금 온 해놨어요. 자, 요걸로 좀 전에 클로드에서 공약 초안을 만들었잖아요. 네, 공약 초안 만든 거 좀 전에 텍스트 파일로 다 만들고 저장하셨어요. 어, 저랑 같은 스킬이 없나요? 그러셨어요? 이게 유료에서만 쓸 수 있는 스킬일까요? 무료에서도 제가 스킬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인지 제가 볼 수가 없네요, 최재양님. 네. 스킬 기능이 없어도 뭐 작업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클로드 공약집을 만들어줘 해서 전자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프롬프트를 넣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게시물 열기 샵 3에서 게시물 열기 하고요. 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쭉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클로드를 갈 거예요. 자, 클로드 여기 새 창이 떴네요. 이럴 때는 왼쪽 맨 위에 사이드바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검색했던 목록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작업했던 공약 기획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요 밑에다가 좀 전에 복사한, 패들릿에서 복사한 프롬프트를 붙여 넣을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V를 누르고 텍스트를 이렇게 붙여 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에서 계속 이어서 하니까 위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줘. 이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위 내용을 참고로 해서 공약집 전자책을 만들 거야. 너는 편집 전문가야. 공약 초안을 여기 아래 내용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붙여 넣을 때를 한 거라 위 내용은 네, 검토 완료된 공약 초안이야. 이것을 유권자에게 배포할 공약집으로 완성해줘. 하고 여기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후보자 정보도 넣어놨어요. 그리고 작성 기준은 유권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말투, 전문 용어 풀어쓰기, 그리고 각 공약마다 왜 필요한지, 뭘 할 건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조 유지하기, 분량 만들어 적어 넣고요. 그리고 출력 방법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누르면 공약집을 만들어 주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북을 만들기 위한 PDF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PDF 스킬을 읽어오고 있죠. 그래서 전자책을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책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과정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라고 하고 제가 만든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요. 핵심 공약집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전자책을 만든 거예요. 자, 요거를 게시물 열기 하고 열어보면은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책자처럼. 네. 영등포 구청장 후보 핵심 공약집 해서 만들어졌어요. 목차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공약 1, 그리고 공약 2, 공약 3 해서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쁘게 만들어졌죠. 공약마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쭉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확인 필요한 목록들을 쭉 적어놨어요. 이거는 검증이 내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을 직접 수작업으로 꼭 해보세요. 라고 하는 목록을 이렇게 준 거죠. 그럼 사람이 작업해야 될, 팩트 체크해야 될 부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줬네요. 자, 그리고 3-2에는 유권자 유형 분석. 이거는 PDF로 만들어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열어보면요. 네,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유권자 유형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권자가 32만 명이고 직전 투표에서는 54.2%의 투표율을 가졌고 유권자는 6가지로 분류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요. 유권자 유형을 이렇게 6가지로 분류했대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 유권자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 시사점까지 알려주고 여기는 유형 공약별 우선순위를 매핑했어요. 우선 어떤 걸 공약으로 우리가 내세워야 될지, 선거 유세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네. 이렇게 해서 공약집 만들 수 있고요. 또 여론조사도 자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더라고요. 네, 게시물 열기 들어가 볼게요. 자,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구민 여론조사를 보니까 제가 올린 거는 이름을 안 넣었더니 홍길동이라고 후보 이름을 적었더라고요. 홍길동이 1위래요. 37.2%. 그 상대 후보는 28.6%. 아직 결정 못한 부동층이 18.4%. 그래서 8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가상이지만 1위를 하고 있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그래서 아래쪽에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은 이런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에서는 지금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네요. 네, 그래서 요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실게요. 네, 그래서 여기 점 3개 누르시고 그리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요 세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요걸 다운로드 받고 요거를 노트북 LM에 소스 등록하고 그 다음 작업하는 거는 10분 쉬었다가 9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아마 클로드가 전자책 다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8시 50분 됐으니까요. 10분 쉬었다가 9시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